여러분 476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배울 것은요 방향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간좌표 있죠? 공간좌표는 X축하고 Y축하고 Z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X, Y, Z가 있으면 얘는 3차원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3차원에서 선생님이 점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A라는 점을요 A1, A2, A3를 해보죠. 여러분 얘는 뭡니까? A1은 X의 좌표죠. A2는요 Y, A3는 뭡니까? Z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위치 벡터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위치 벡터는 반드시 어디서 시작한다? 시점이 어디예요? 0, 0,0이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공간상에서 원점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원점에서 시작해서 A까지 끄는 건요, 선생님이 얘를 벡터 A라고 한번 해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 벡터 A는요, 봐봐, 이 A점에서 끝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벡터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얘가 길이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또 하나 뭡니까?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은 이 방향을 설정해주는 코사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 벡터 A하고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가 단위 벡터인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단위라는 건 뭡니까? 1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얼마쯤 나올까요? 한 이쯤 딱 끊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거의 길이가 1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얘 만드는 거 보여줄게요. 자, 잡아. 선생님이 여러분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고 있죠? 뭡니까? 절대값 벡터는 뭐예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으로 말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뭡니까? A3의 제곱 되겠죠. 원래 여러분 뭐예요? A1에서 0을 빼야겠죠. 하지만 원점이 0,0,0이니까 굳이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얘를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 벡터 A가 성분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뭡니까 선생님이 이 벡터를요 절대값 벡터 A로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얘는 무슨 값입니까? 스칼라 값이죠. 이 절대값은 뭐야? 잠깐만. 얘 뭡니까? 벡터 값이죠. 스칼라 값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우리 이거 배웠죠. 여러분 벡터 A에다가 2배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2배 가능합니다. 그렇죠? 3배 할 수도 있죠. 심지어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K 값을 곱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얘를 K로 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K로 하면 뭐가 돼? A1에다가도 K를 곱하고 A2에다 뭐 곱하니까? K를 곱하고 A3에도 K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생님이 절대값을 쓰는 동시에는 스칼라 값이 됐죠. 맞습니까? 얘를 나누면 뭡니까?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어떻게 될까? 딱 1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거의 크기도 이거잖아요. 절대값 벡터 A죠? 이거죠? 그럼 뭡니까? 드디어 얘는 크기가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벡터에다가 스칼라 값을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얘 성분도 똑같이 뭡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처럼. 그래서 뭐가 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A 벡터라는 것은 X좌표가 얼마입니까? A1이죠. 맞습니까? Y좌표가 어디에요? A2가 되겠죠. 맞습니까? Z가 어디에요? A3가 되는데 선생님이 얘를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벡터 A에다가 절대값 A를 나눈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 여러분? 얘 있죠?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쯤에 벡터 A1을 절대값 A로 나눈 거 맞습니까? 여기쯤에 A2, 여기쯤에 A3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얘네들이 이것이 뭐가 된다? 이쯤이 돼서 얘 크기는 1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어렵게 설명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시한다? 단위 벡터는요 원래 벡터를 절대값 크기로 나눈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네가 뭡니까? 단위 벡터 뭐가 되는 거야? 성분이 되는 거죠. 성분. 맞습니까? 이 성분이 여러분 뭡니까? 얘네들이 뭐야? 이 코사인 뭡니까? 이 벡터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크기만 곱하면 뭐 됩니까? 크기가 달라지는 방향은 똑같은 뭐가 나온 겁니까?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를 아무튼 방향을 만들어주는 성분인데 얘를 뭘로 표시할 수 있다? 코사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거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여기 보이죠?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보이지 이거? 여기에서 이거 보죠? 이 벡터하고 X축하고만 한번 떼서 보겠습니다. Y, Z는 무시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A라는 점을요 X축에 대해서 정사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벡터 A가 이렇게 있다 치자. A1, A2, A3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X축으로 정사형 그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가 정사형 그어지죠. 맞습니까?
정사각은 뭐예요? 여기다가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x축 위에 있으니까 누구만 값이 있을까? x만 값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x값 누구야? a1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x축이라는 것은 y는 0, z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0, 뭐가 돼요? a1, 0,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 했습니다. 세타. 분명 여러분 각이 있겠죠? 그치? 정사하고 얘는 각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사의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자, 뭘 배웠냐? 선생님이 모르죠, 여러분. 이거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A1이죠. 여러분 이거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제 알아야 돼. 얘가 벡터 A라면 뭡니까? 벡터 A의 크기니까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죠. 이거 직각삼각형 나오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 나옵니까? 절대값. 네, 절대값 A분의 뭐 나와요? A1이 되겠다. 근데 일단 뭐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뭐 되는 거예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사인 세타는 누군 값이에요? 얘 벡터하고 x축과의 거리가 아니 각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만약 y축이면 뭐가 될까? y축이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0,a2,0이 되고 얘는 a2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있는 각도가 세타 2라면 뭡니까? 얘가 뭐 돼요? 코사인 세타 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벡터에서 z까지의 뭡니까? 각도가 세타 3라면 뭡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3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꽤나 복잡하죠? 맞습니까? 자, 방향 코사인은 뭡니까? 여러분 단위, 그죠? 단위 벡터니까 기른이 1이고요. 그쵸? 성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뭡니까?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결론은 뭐다? 얘네들은 방향을 설정해주는 코사인이니까 뭡니까? 방향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x축에 있는 거 코사인의 세타는 누구라고? 벡터하고 x축과의 각도. 얘는 y축, 얘는 z축과의 각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왜? 길이가 1이거든. 맞습니까? 그쵸? 마찬가지 여러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 나올까? 반드시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성질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코사인은 여러분 이거죠. 코사인 세타 1 대 코사인 세타 2 대 코사인 세타 3p는 얼마 나올까요? 얘가 다 똑같지? 얘가 얘고 얘가 얘죠? 그럼 뭡니까? 얘는 A1 대 A2 대 A3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성질만 아면 돼요.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78페이지 가면요 개념 체크 1번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얘는요 벡터에 대해서 방향 코사인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방향 코사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절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값을 구해보죠. 여러분 절대값 벡터 n 얼마 나옵니까? 이거 지금 얼마예요? 4, 그죠? 제곱 얼마입니까? 4 나오죠? 제곱 1 나오겠습니다. 루트겠죠? 얼마 나옵니까? 얘가 3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자, 방향 코사인 구하려면 먼저 단위 벡터를 구한다. 그쵸? 양변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끝난 거예요. 방향 코사인 뭡니까? 코사인 세타 1은 3분의 2죠. 코사인 세타 2는 뭡니까? 3분의 마이너스 2. 그쵸? 맞습니까? 또 얘는 뭡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마찬가지 여러분, 얘도 뭘 구한다?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크기를 구한다. 얼마 나옵니까? 제곱은 4, 제곱은 3, 제곱은 9가 나오겠죠. 자, 루트 씌워주면 얼마 나올까 이거? 루트 16이죠. 얼마에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양변을 전부 다 4로 나누면은 방향 코사인의 값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개념 2번을 보시면요.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나왔는데, 벡터 A, B의 방향 코사인 물어봤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물어봤죠? 벡터 A, B의 단위 벡터 물어봤지. 결국 같은 문제 여러분. 봐봐. 왜 같은지 보여줄게. 여러분 보세요. 먼저 뭘 구합니까? 벡터 A, B 구해보죠. 그럼 여러분 얘는 원래 뭐랑 같아요? 뭐에서 뭘 뺀 겁니까? 뒤에서 빼라 했죠? 그 뭡니까? B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벡터 얼마야? A가 뒤에 나온다.
그쵸 여러분. 자, 성분을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B에서 A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오죠. 5에서 2 빼니까 3이 나오고요.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얘가 벡터 AB가 되겠는데 여러분 먼저 얘를 구합시다. 단위 벡터 구하랬죠. 먼저 뭘 구합니까? 크기를 구하는 거 절대값이. 그쵸? 절대값 벡터 AB를 구하니까 얼마나? 루트. 이거 제곱은 0. 이거 제곱은 9. 이거 제곱 얼마입니까? 16이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온다. 그쵸?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여기다 전부 다 5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얘가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방향 코사인은 뭐냐? 이거 하나씩만 이거 하나씩. 코사인 세타원은 뭐다? 5분의 0. 이거 얼마입니까? 0. 얘는 5분의 3. 얘는 5분의 4.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얘를 하나로 정리한 게 벡터가 되는 거고, 따로따로 쓴 게 뭐다? 성분을 따로따로 쓴 거니까 그냥 방향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이런 벡터 A가 X축과 45도, Z축과 60도라 했죠. 이런, 얘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방향, 코사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방향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X축과 45도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뭡니까? 얘 절대값 A분의 벡터 A가 코사인 45도죠.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럼 Z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 Z는 얼마 나올까? 코사인 60도죠. 얼마 나와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2분의 1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있는 y값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죠. 왜? 모든 제곱의 합은 1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 얘를요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거 제곱은. 얘는 물음표의 제곱 더하기 얘는 뭡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얼마예요? 1이죠. 1이라는 것은 4분의 4가 되겠다. 그쵸 여러분? 4분의 1 빼니까 얘는 4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1 빼면 4분의 2를 빼니까 4분의 1이 된다. 그럼 여러분 물음표는 뭘까요? 뿔마 2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뿔마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얼마예요? 얘가 4라 그랬죠? 그럼 뭡니까? 얘가 4인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벡터 A에 그냥 X 성분을 구하랬지. 양변 뭐 곱하면 돼요? 그냥 4를 곱하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벡터 A의 성분 나오는 건데 얼마 나옵니까? 2루트 2가 나오겠죠? 가운데 거 구할 필요가 없죠. 왜? X의 성분만 구하려 했습니다. 자, 굳이 구한다면 뭡니까? 뿔마 2 그리고 2가 되겠죠? 답 2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긴 배웠죠.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습니까? 평면상의 직선의 방정식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뭐야? 공간상이고요. 여러분 공간상에서는 반드시 벡터를 써야 돼. 사실은 벡터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다 아는 개념입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뭡니까? 그냥 직선을 벡터로 표현한 뿐인데 벡터로 표시하면 훨씬 이해가 잘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간상에서 표시해보자. 자, 여러분 그 직선의 방정식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지나는 점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치 뭐 기울기 이런 것처럼. 맞습니까 여러분? 얘는 마치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말하면은 y 절편점 되겠습니다. 그쵸? 또 하나는 뭡니까? 기울기에 해당되는 방향 벡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방향 벡터는 뭐랑 똑같아? 기울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어떠한 점들이, 그죠? 점들의 집합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A를 지나고 D에 평행한다. 자, 선생님이 표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A라는 점은 어때요? 정해진 거죠. 맞습니까? 자, 벡터 D 어떻습니까? 벡터 D라는 방향도 정해진 겁니다. 맞습니까? A를 지나고 D의 평행은 뭘까? 이런 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얘가 벡터 D가 되겠고, 선생님이 여러분 뭐예요? 이런 점들의 집합을 찾는 거죠. 그렇죠? 먼저 뭐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얘는요 결국엔 자체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자체 방정식 구할 때 첫 번째 뭡니까? 그쵸? x, y, z라는 점 하나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 P라는 점을요 뭐라 할까? x, y, z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먼저 AP 한번 구해볼까? 그쵸 여러분? 자, 벡터 AP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P에서 뭐예요? A를 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얼마 나올까요? x 마이너스 x1.
컴마 맞습니까? 뭐 나와요? y 마이너스 y1 컴마 z 마이너스 z1이 되겠습니다. 이게 AP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벡터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AP가 D랑 평행하죠.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여러분 평행한 건 뭡니까? 방향은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크기만 다른 겁니다. 크기라는 것은 스칼라 값으로 K를 곱하면 되겠죠. K는 뭐예요? 음수도 가능하다. 왜? 음수가 뭡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혹은 우리 뭐라 합니까? K를 하지 말고 뭐라 할까? 여기서 하면 T라 하면 되죠. T. T하고 D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TD지. 그럼 뭡니까? 여러분 D에다가 T 곱하기 뭐가 돼? T 곱하기 L. 맞습니까? T 곱하기 뭐가 됩니까? M이 되고요. 뭡니까? T 곱하기 N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할까? 선생님이요. 얘를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얘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x에서 x1을 뺀 것이 t 곱하기 l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 자 여러분 l은 뭐 하면 돼요? 나눠볼까? 이거 되나 안 되나? 되죠? 여러분 얘가 얘죠? 뭡니까? y에서 y1 뺀 거에다가 m을 나누면 뭐가 돼가? t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이게 뭐 됩니까 여러분? z에서 z1 뺀 다음에 n하고 뭐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t 똑같지? 그럼 얘는 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 얘가 뭐 된 거야? t가 없죠 아예 이제. t가 없는데 x가 있고 여러분 x, y, z가 있죠? 변수죠? 여러분 x1, y1, z1은 뭡니까? 상수입니다. 마찬가지로 LMN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죠?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자. 평면의 방정식 어떻게 나왔습니까? y는 mx 플러스 n꼴 나왔죠? 그치? 중요한 거 보여줄까? 왼쪽에 y, 오른쪽에 x가 있었어요. 숫자는 보지 말자고요. 맞습니까? 공간상에 뭐가 있어요? 는 z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아야 돼. 봐봐. x는 y는 z는 무슨 방정식이야?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금방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자.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첫째 직선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AP는 뭡니까? 여러분 얘는 뭐라 불러요? 방향 코사인입니다. 방향 벡터예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직선 방식 구하려면 평행인 벡터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방향 벡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AP는 방향 벡터에다가 T를 곱한 거. 그쵸? 또 뭡니까 여러분? 자,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봐봐, 선생님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얘가 1, 2, 3을 지난대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x-2는 y-2는 z-3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향 벡터 나오죠? 방향 벡터가 뭐라 할까? 10, 11, 12라 할까요? 그럼 뭐 하면 되니까? 분모의 10, 분모의 11, 분모의 12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쉽죠? 봐봐, 여러분. 얘 0만들의 x는 1 뭐야? 1, 2, 3이 뭐야? 지나는 점입니다. 자, 10, 11, 12는 뭡니까?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쉽죠? 굉장히 쉽죠?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네. 바로 수업방 여러분 버리십시다. 자, 여러분 유제 2번을 볼까요? 47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죠? 자, 여러분 뭡니까? A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것이 뭐예요? 봐봐. X를 쓰고 뭐 쓴대요? X를 쓰고 Y를 쓰고 Z를 쓰는데 1을 지난다는 것은 X-1이 되고요. 마3을 지나는 것은 Y 플러스 3이 되고요. 5를 지나는 것은 뭡니까? Z-5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방향 벡터가 필요하죠. 여러분 방향 벡터는 뭡니까? 얘라는 직선의 평행이 됐죠. 여러분 얘도 보면 직선이에요. 맞습니까? 얘는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자, 여러분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자, 이 방향 벡터를 찾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평행의 벡터는 분모에 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 분모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뭘로 나눈다? 6으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변에 6을 나누니까 얘는 1이 되죠. 자, 6 나누니까 뭐가 되니까 얘는 분모가 2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니까 분모가 3이 된다. 그럼 뭐예요? 2, 1,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따오시고요. 2, 마이너스 1, 여기 z겠죠?
3이 되겠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2,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그럼 뭡니까? 얘가 바로 얘가 나 뭐 보였어 방금 진짜로 뭐가 슉 날아오더라고요 이게. 자, 2,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플러스 3 3분의 z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다. 완전히 너 이리 와. 자, 그럼 그 다음에 479페이지의 유제 3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 3, 5로 지나고 이런 직선의 벡터에 표현됐죠, 여러분.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몇 초 안 걸리죠. x-2는 y-3은 z-5. 방향 벡터 이거 그대로죠. 맞습니까? 어떻게?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xy 평면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랬죠. 여러분, xy 평면은 뒤집으면 뭡니까? z가 0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Z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Z는 0이니까 여기다 뭘 넣으면 됩니까? 0을 넣으십시오. 그럼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X는 얼마 나옵니까? X는 얼마 나와요? X-2는 마이너스 15죠. X는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자, Y를 구할까요? Y-3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오죠. Y 얼마 나옵니까? 13이 되는 겁니다. Z는 0 나오죠. 맞습니까? 답은 얼마 나옵니까? 답이 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480페이지에 유제 5번을 풀어보겠다. 자, 그러면 ABC라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 A라는 값을 구하랬죠? 여러분 A점, B점, C점은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럼 되게 쉬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방향 봐보세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A, B의 뭐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C가 이 직선 위에 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볼까요? A하고 B는 어때요, 여러분? 두 점이죠, 여러분. 두 점만 있으면 무조건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 공간도. 알겠습니까? 먼저 누구를 지나? 1, 마 3, 1을 지나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x-1은 y 플러스 3은 z-2. 여러분, 얘로서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직선의 관계식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무슨 벡터? 방향 벡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뭡니까? A, B라는 것이 얘 자체가 뭐야? G가 방향 벡터야. 맞습니까? 여러분 1차잖아. 그죠? 어때요? 코사인 값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얘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벡터 뭐 구하면 돼요? A, B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얘는 뭐야? 얘 B 빼기 A죠? 자, B에서 A 빼니까 1이고요. 빼니까 얼마 나오고 7이 나오고 빼니까 얼마 나오고 3이 나온다는 겁니다. 1, 7,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얘 C라는 점도 얘를 지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C에다가 왜 웃어? C에다가 3 넣으세요. X에 3 넣으세요. Y에 뭐 넣습니까? Y에다가 얼마? 12를 넣고요. Z에다가 A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얘도 얼마 나와? 2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야. 2 나온 게. 알겠습니까? 얘도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그럼 얼마 나와요? A-2는 6이니까 A는 얼마 나옵니까? A는 8이 나온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